북한은 지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동영상 하나가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러시아군 기지 안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자, 방금 보신 대로 힘들다야, 늦었어라는 북한 억양이 들린다는 게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언론의 주장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난 6월 달에 누가 왔었습니까? 북한에? 푸틴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푸틴이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조약을 체결했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내용 다른 거 볼 거 없이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게 4조에 뭐가 있냐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당하면 북한이 자동 개입하고 북한이 침공당하면 러시아도 자동 개입한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침공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것은 이 조약에 따라 가지고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국정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김정은이 특수전 부대에 참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9월 10일이라고 10월 2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4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군 장교가 사망했는데 어디서 사망했냐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17일부터 BBC 같은 데에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쭉 러시아 영토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부인한다고 해도 지금 북한군 최대한 12,000명 정도 4개 여단에 해당하는 그 병력이 네. 러시아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확한 팩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처음 배치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Двох підрозділів числа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2 бригади по 6 тисяч людей. І зрозуміло, що в Пхеньяні, так само як і в Москві, не рахують людей, не цінують людське життя. 자, 북한이 2개 여단 12,000명 병력을 파병했고 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 약 3,000명이 러시아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12월경에는 총 10,000여 명까지 파병할 전망이다. 그리고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고 격리하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국정원의 지금 설명입니다. 북한이 병력 3,000명을 지금 러시아로 이동을 시켰고 12월까지 10,000명 넘는 인원들을 파병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격리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제 북한이 실적으로 이제 파견을 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 사실 확인을 했고 10,000명 정도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파병 사실을 북한이 내부에서 지금 일체 어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사실은 북한 말로 대포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사실은 이게 뭐 직접 만나서 총 쏘고 이런 것보다는 드론에 의해서 전투가 진행되고 또 대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 파견됐을 경우에 과연 저게 지금 거의 도박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아마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이 드론 공격에 견뎌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북한 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대가로 아마 북한이 이제 뭔가 돈을 받기로 한 모양인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북한 사회 내에 과연 그러면 장병들한테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리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 그다음에 어떤 돈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군인들을
넘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아마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정말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같이 한번 사진 하나 보실까요?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이에요. 김정은이 저렇게 가죽 점퍼를 입고 어떤 북한 군인으로부터 격리를 받는 모습인데 저 뒤로 보이시는 게 미사일이에요. ICBM 화성 18형, 극초음 미사일 등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죽 점퍼 입고 시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ICBM 기지를 공개한 게 처음이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 북한군 10,000명을 파병하면 연간 7천억 정도를 벌 수 있고 그 돈들은 ICBM 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러시아로부터 우주 항공 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던 와중에 ICBM 미사일 기지 공개해버렸어요. 네. 가죽 잠바 입고요. 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선 미국 대선의 ICBM이라고 하는 것을 겨냥으로써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미국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추고 있다. 즉 미국 대선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어제로 올려달라고 하는 어떤 관심을 끄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우주와 관련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고급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수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진행 중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또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주 기술들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조기 종식됐을 이후에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있어서는 우주 기술은 러시아가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김정은에게만 좋은 어떤 결과들이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러시아에 보냄으로써 네. 이걸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까지 일 거라고 보여지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러시아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의 어떤 어긋난 희망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